그럼 이거 진짜 간증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엄마 아빠들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부모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갑자기 이게 뚝 끊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말 습관 중에서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책 속의 자녀 교육 꿀팁을 드리는 키워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이슬입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고, 불안이 사르르 사라지는 그림책을 쓰신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신 이다랑 작가님을 모시고 부모의 불안,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불안이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감정이 들 때, 불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나쁜 감정이 들 때 아이들이 이제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쁜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해주면 좋나요? 근데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일까요? 아, 그렇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쁜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네. 실은 핵심 감정 중에 하나예요. 분노, 뭐 약간 예민함, 뭐 그런 뭐 신경질적인 거, 네. 뭐 불안함, 뭐 다, 예,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사실 죄가 없고,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이제 알려주는 과정이 양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의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을 잘 못 다뤄줄까? 일단 그걸 허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감정을. 네.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분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내가 불편해 미치겠는 거예요. 저 감정을 보는 게. 근데 내가 저 감정은 그럴 수 있어. 저 감정 자체는 정상이야 라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양육 태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저게 꼴배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울지 마 부정을 라고. 하고. 애들 다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네. 이게 뭐가 무섭다 그래.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 안 하고 부드러운 부모님 중에서도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랑 같이 해볼까? 막 형아도 하네.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불안과 두려움을 다뤄주려면 분노도 일단은 저 감정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 감정은 나도 느끼고 쟤도 느끼는 거다. 그러면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타당화예요. 타당화하는 말 중에 하나 좋은 게 그럴 수 있어. 맞아. 동생이 뿌개버렸어. 화날만 하잖아요. 동생이 뿌겠으니 얼마나 속상해? 화날 수 있어. 이 타당화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감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공감이 어려우시면 타당화라도 해보세요. 네 감정은 타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아이의 감정을 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시간이냐면 아이가 불안, 분노를 잘 다루게끔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되게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화가 났다고 던지지 않아. 화가 났다고 액 하면서 소리 지르지 않아. 이 행동은 안 되고, 자, 엄마한테 속상해 라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애들이 보통은 처음부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는 변하지 않지만 몇 번 타당화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 조절인 거예요. 제가 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일단 그 감정을 보기 싫은 마음부터 없애야 된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불안을 느끼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신학기에 좀 학교를 가다 보면은 새로운 환경 되고 이제 친구들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불안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해주실 수 있을 말씀이 있을까요? 불안함이라는 기질적인 요인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회피하려고 하는 기질. 이런 기질 특성이 높은 애들이 새학기 적응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얘네가 불안을 잘 다룰 수 있는 이 아이들의 방법을 배워나가게끔 도와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 단시간 내에 지금의 불안만 마법같이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얘가 전반적으로 자기 불안을 잘 알고 자기가 그 불안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이가 너가 되게 지금 느끼는 감정이 불안하고 네가 두려운 마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냥 아유 괜찮아 이게 아니고 어떤 게 불안하냐 두렵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주고 타당화 받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그거 별거 아니야 보다는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내가 이 감정이 내가 다뤄야 되는 거고 나한테 있는 거구나 라고 일단 아이도 억셉을 하는 거거든요.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린 보통 적응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많이 주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학교 입학할 때 학원도 이제 딱 맞아요. 세팅 딱 바꾸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좀 에너지를 분산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을 잘 적응하고 나서 새로운 활동들이 좀 더해져야 돼요. 아, 한꺼번에 팍 하지 말고요? 그럼 아이들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쫙쫙 빠져요.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적응할 때는 주말 같은 때 너무 아이를 막 굴리지 말고 조금 규칙적이지만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라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예측 가능하게 삶이 조금 네. 운영이 되어야 빨리 자리를 잡는데 또 날씨 좋으니까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러면 아이가 이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럼 짜증도 많이 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환경적 안정성을 네. 되게 주는 게 좋고요. 네. 저는 실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네. 안 적용할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해요. 그러니까 숨을 크게 쉬어보는 방법들. 그냥 크게 쉬어 이러면 잘 몰라요.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발표 같은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소개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우리 그때 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숨을 몇 번 크게 쉴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아이들은 눈동자가 무섭대. 그러면은 눈동자를 친구들한테 주지 말고 벽에 뒤에 뭐 있어? 우리가 이제 아이하고 얘기해 보는 거죠. 시계가 있어. 시계를 보면서 해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무조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운동이라는 것이 꼭 얘를 뭐 어디 뭐 축구 어디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밤에 산책을 하다가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빨리 뛰는지 시작! 해서 숨이 좀 할딱할딱 차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이런 것들이 불안 신호에 엄청 민감해서 모든 걸 나한테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싸울 태세. 근데 이 털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몸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학기 땐 꼭 아이하고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해요. 보통 3, 4월, 9, 10월 뭐 이렇게 학기 바뀌고 이러니까 날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밤에 산책하다가 잠깐 뛰고 이렇게 어릴 때도 이런 게 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다루어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나가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학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학기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는 친구를 잘 사귀어서 그 친구랑 이제 1년을 보내는 거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이제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그런데 이 사회성이 사회적인 스킬하고는 다른 거라고 책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사회적 스킬과 사회성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친화력이나 이런 것을 사회성이랑 조금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을 빨리 사겨. 친구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침투력이 빨라. 그럼 얘가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조금 부끄러움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쭈삣쭈삣하면 이건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런 친구들 중에 사회성 좋은 친구 있고 쭈삣거리는 친구들 중에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쭈삣쭈삣거리고 이러는 분들은 아이 사회성으로 빨리 상담을 와요. 근데 우리 아이가 되게 침투력이 좋고 잘 친구를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친구 문제가 끊기지 않아. 이게 뭐냐면 아이가 처음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건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마저도 사회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 부족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듣고 막 해결책을 막 줘.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 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집에 와서 조금 풀 죽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속상해. 그럼 너 뭐라고 얘기했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 왜냐면 우리 입장에선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자 이러면 아이가 일단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그 상황에서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응용이 안 돼. 또 반복. 이게 아이가 계속 친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되게 속상했겠다. 너는 그냥 한 말인데 친구가 그렇게 오해했네.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 상황이면 너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같은 상황의 아이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너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근데 그 답변이 내가 들었을 때 좀 별로야. 그래도 아주 어린 연령일 때는 일단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아이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지? 엄마 안 됐어.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시행착오를 네. 겪어보라고요? 왜냐면 문제 해결력이니까. 문제 해결력을 배우려면 문제를 만나야 돼요. 문제가 없이 무슨 문제 해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됐지? 그럼 또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시행착오 겪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만 미숙한 게 아니라 그 연령대 아이들이 다 사회성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애들은 때리고 어떤 애들은 맞고 이러면서 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3, 4월은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이게 또 이제 유형별로 막 고집을 막 뭐 친구하고 같이 뭐 게임을 하는데 뭐 고집을 부리고 막 그 규칙을 막 어겨버리고 막 이런 그렇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항상 내 아이는 맨날 뺏기고 맨날 양보만 해. 맞아요. 그럼 또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양보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그 양보가 사실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너 양보 잘해야 돼 이렇게 무조건 강요를 하는 건 또 안 좋다고 하시던데. 이게 아이의 어떤 특성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해서 이제 타인이 갖고 있는 것에 이렇게 민감하고 잘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반응이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춰주는 반응이 많이 나와요. 뭐 집에서도 엄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다던가, 아이한테 오늘 뭐 어땠어요? 그럼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이렇게 자꾸 타인 지향적인 반응을 하는 아이들한테 굳이 너 양보해? 양보가 미덕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양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막 이러는 애들한테는 네 거 아니고 네 거는 이만큼 안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같이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친구도 있지만 이 배움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똑같은 강도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타인한테 지향도가 높고 이렇게 거절, 이런 거 자기 표현 이런 게 이제 약한 배워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양보해야 돼라는 말보다는 너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더 많이 잘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결국에 좋은 사회성이라는 건 내가 남한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을 잘, 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도 타인들과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어떤 적정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은 나 이거 할 거야, 혹은 너가 원하는 걸 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할 동안 너 이거 해서 이렇게 같이 하자. 아니면 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너무 자기지향적으로 있고 어떤 애들은 너무 타인지향적으로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좀 다른 포커스로 우리가 양육을 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력으로 만나주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양보를 맨날 하는 친구는 내가 잘못했고 뭐 내 탓을 많이 한다고 하면 남 탓을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잘못되면 다 얘가 그래서 그렇고 선생님이 나만 뭐 미워하고 막 그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얘네가 왜 그렇게 미루려고 할까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중요해서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솔직하게 인정했을 때 오히려 나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많다면 아이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중에도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 왜 이걸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
부터 중요하게 봐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줬을 때 더 좋은 반응을 얻는 경험으로 덮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성격적으로 막, 내가 막 욕심 부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장난감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내 거 다 못 만지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연습 터인 거예요, 문제 해결에. 친구들이 오면 네 장난감을 만질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우린 초대를 할 수 없어. 그럼 또 막 초대를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담기는 만큼은 엄마가 저기다 숨겨놓을게. 네, 그러면 아이도 여기서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돼요.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공유해야 돼. 만약에 이거 갖고 하면은 엄마가 혼을 낼 거야. 왜냐면 너는 너의 것을 엄마가 지켜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이 내가 안전하게 답보되고 어떤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지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배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조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자주 조성을 해주면 또 그런 훈련을 할 기회가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근데 또 많은 부모님들이 꼭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야 하냐 갖고 궁금해 하시는데 그게 뭐 항상 새롭고 많은 친구들일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 경우에는 되게 익숙한 친구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적은 인원이어도 반복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문제 상황을 만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많은 친구들, 꼭 새로운 친구들 이렇지 않아도 사회성은 발달될 수 있는 맥락이 정말 많다. 남 탓하는 이야기랑 이제 양보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 어쨌든 뭐 친구랑 뭐 게임을 하거나 뭔가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겼을 때 되게 부모들은 칭찬을 하게 되고 꼭 이게 게임이 아니라 공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겼을 때는 굉장히 과도하게 칭찬을 하게 되고 또 졌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잘 지는 방법을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는 거랑 그다음에 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면서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전제가 이기고 싶은 게 잘못인가? 져서 속상한 건 잘못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져서 속상하시잖아요. 지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져도 속상하잖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당연한 거죠.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져서 이겨서 네가 보이는 그 반응. 그게 야 졌다고 이걸 다 던지면 안 돼. 져서 속상할 수 있지. 근데 이거 던지는 건 안 돼. 이러면 우리 게임 그만. 이렇게 가야지. 너 졌다고 뭐 속상해하고 어떻게 네가 맨날 이기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아이 입장에서 그럼 내가 져서 속상한 게 문제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 좋다라는 게 부모의 머릿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부모와 아이들 놀이하는 걸 이렇게 상호작용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보드게임을 많이 해요. 네. 보드게임 하다가 부모가 이기면 막 부모도 막 아싸! 막 이러면서 아이 이겼는데 내가 막 좋아해. 막 이러고 애가 막 약올릴 만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부모도 막 동시에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최고야 막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운동회 같은 데 가면 엄마 아빠들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게 다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엄청 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생각하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한테 잘 지는 걸 가르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가 졌을 때 가르치면 잘 안 가르쳐줘요. 속상한 감정의 한 복판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저도 괜찮아. 와닿지가 않는데 하나도.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거든요. 아이하고 이렇게 게임할 때 져줘야 되냐, 이겨도 되냐. 저는 부모가 져줘도 되는데 그 지는 이유가 아이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져주는 게 아니고 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다 졌어. 그럼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내가 졌을 때에 보여줘야 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져서 속상하다. 이건 괜찮잖아요. 져서 속상하다. 감정 표현. 그 다음에 아이가 아이한테 와, 너 이겨서 좋겠다. 축하해.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 그 다음에 야, 이거 저도 근데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하자. 그럼 이거 진짜 간증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엄마 아빠들한테. 축하해. 이런데요. 아니, 아이들이 뭘 느끼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더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멋져 보인다. 그래서 좀 아이가 여유가 있어야 배우지, 아이를 진 아이를 막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가르치면 사실 잘 못 배운다. 그래서 요렇게 가르치셔라, 이런 얘기를 좀 실질적으로 드립니다. 이거 진짜 지혜네요. 네. 아이가 이겼을 때 지는 법을 가르쳐라. 그럼요. 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생 시기에 이것만은 꼭 획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가 지나면 청소년이 됐을 때 발달 과업이 뭐냐면 자아정체감의 획득이란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대학생까지 쭉 가죠. 근데 이걸 하려면 앞에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런 걸 좀 하네?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로 얘기하면 근면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면성이 막 근면하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긍지 같은 것들을 얻어가는 거죠. 금지요? 그죠? 나 이런 거 하면 잘한다. 나 이런 거 맡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부모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 갑자기 이게 뚝 끊겨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까지는 되게 과정에 대한 격려, 칭찬,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도 초등학교 시기로 딱 넘어가면 아이들한테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져요. 정서적으로. 왜 이거 못했어? 왜 이렇게 해? 이거 해야 돼. 엄격해지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엄격한 게 잘못은 아니지만 아이가 뭘 잘하고 내가 이 과정에서 내가 잘 힘들지만 하고 있는 것들 알아주는 눈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이 자신감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한참 인생에서 기고만장해야 되는 시기에 애들이 전 잘하는 거 없어요. 막 맨날 혼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래서 혼을 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를 좀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발견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와, 너 되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했네. 저는 이제 워낙 아이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반에서 뭔가 책임을 맡고서 이제 끝냈을 때 집에서 파티도 해줬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가 잘 해낸 거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말 습관 중에서 하나 팁으로 드리자면 아이한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가 해냈다. 네가 해냈구나. 이렇게 아이가 주어로 되는 칭찬을 해주면 되게 같은 말인데 그냥 잘했다 이건 약간 평가 같은데 와, 너 이거 해냈어? 내가 해냈네. 네가 한 학기 동안 잘 해낸 거야. 그 잘 해낸 걸 엄마가 격려하고 축하한다라는 의미를 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꾸 해낸 거가 쌓이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됐을 때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약한 거, 이 자아 개념들이 이제 잘 생성되게 되는 거죠. 오늘 불안이라는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학기, 새학기에 학교에 적응하는 이야기들까지 해보았는데요.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불안은 감정이고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을 잘 바라볼 수 있고 타당화할 수 있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 감정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 감정도 잘 못 다루고 아이 감정도 못 다뤄줘요. 불안할 수 있지. 이 시작이 돼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다음의 것들, 부모의 좋은 대화법 이런 것들이 이제 쏙쏙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금 더 인정하고 감정이랑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뿐만 아니라 내 삶도 더 좋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